이번에는 무화과 품종별로 열매 숫자를 비교해 볼게요. 총 21그룹, 품종은 19가지이고요. 1등부터 볼게요. 올해 1등은 JHA예요. 5년생 나무고요. 한 그루에서 55개나 열렸어요. 부직포 화분 대형이 지름 40cm 밖에 안 되거든요. 무화과 화분치고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55개면 충분하죠. 만약에 지름 60cm, 70cm 이렇게 큰 화분 쓰시는데 1년에 열매가 40개도 안 열리면 부직포 화분 대형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키우는 방법도 저랑 똑같이 해보시고요. JHA 순위는 2023년에 17그루 중에 3등, 2024년에는 21그루 중에 1등, 올해도 21그루 중에 1등이고요. 순위가 해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품종은 꾸준히 상위권이에요. 2등은 블랙투스칸이고요. 49개가 열렸어요. 2023년에는 1년생이어서 순위를 안 매겼어요. 2023년 총 나무 숫자 17그루, 2024년 21그루, 2025년 21그루는 2년생 이상이면서 화분 크기가 부직포 화분 대형인 것만 센 거예요. 그래서 1년생은 순위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키우는 방법으로 키우면 1년생일 때 수영이 완성되고 나무 두께도 거의 팔목 굵기까지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2년생 이상부터는 통계를 돌려보면 2년생이든 5년생이든 열매 숫자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차 나무인지 구별 없이 1년생 나무만 아니면 다 합쳐서 순위를 매겼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 기준에서 나무당 40개 플러스 마이너스 5개, 그러니까 35개 이상만 되면 열매가 아주 많은 품종으로 보고요. 그 이상에서는 해마다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은 애도 있어요. 블랙투스카는 작년 올해 둘 다 35개를 넘었죠. 그래서 열매가 아주 많은 품종이에요. 3등은 소코로 블랙이에요. 2023년에는 늦게 삽목해서 열매가 없었고요. 작년 올해 다 성적이 좋죠. 이것도 열매가 많은 편이고요. 4등은 피고프레토예요. 이것도 꾸준히 상위권이고요. 작년에는 40개 언저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순위는 조금 낮았어요. 그래도 열매는 많았고요. 특히 2023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배 방법이 다 확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적었는데 피고프레토는 그래도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나중에 품종 리뷰 영상을 만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나무를 다 버리고 한 품종만 키우라고 하면 저는 피고프레토를 키울 거예요. 그만큼 좋은 품종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극찬하는 품종이 진짜로 좋은지 궁금하시면 극찬하는 사람한테 딱 한 그루만 키우면 뭐 키울 거냐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 바닥에도 장사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도 좋다, 저 품종도 좋다, 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품종을 자꾸 팔아먹겠죠. 국내에 새로 풀리는 품종은 삽수 한 가닥에 10만원도 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구했어요. 절대평가로 좋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상대평가로 다른 품종보다 좋다고 하는 게 진짜니까 모든 품종을 다 극찬하는 사람들 얘기는 걸러서 들으시고요. 대표적으로 RDB 같은 게 거품이에요. 어쨌든 제 넘버원은 피고프레토예요. 스미스도 공동 4위예요. 이것도 항상 35개 이상은 나오고요. 열매 숫자로는 아쉬울 거 없는 품종이에요. 6등은 BNDCL이고요. 순위가 해마다 대단하죠. 최상위권이고요. 원래는 품종별로 열매 숫자를 함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모든 나무를 다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수형, 똑같은 가지 개수, 비료도 계량 스푼으로 다 똑같이 주고요. 물도 자동 관수에 압력 보상 단추로 주니까 전부 똑같은 양만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농장이 아니고 공장이죠. 그래서 품종별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품종끼리 서로 다른 조건에서 키웠거나 품종 간 비교 없이 한 품종만 키우면 이게 열매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제가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GNAF도 공동 6등이에요. 근데 2023년, 그러니까 2년생일 때는 하위권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제 나무는 2년생이나 5년생이나 열매 숫자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GNAF는 예외예요. 나무가 어릴 때 열매가 좀 적은 편이고요. 뒤에 나올 IE58이 GNAF랑 거의 똑같은 품종인데 IE58도 어릴 때 열매가 적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키우는 걸 봐도
나무가 어릴 때는 열매 숫자가 적더라고요. 아마 품종 특성인 것 같아요. 8등은 바이올렛 세퍼예요. 바이올렛 세퍼도 35개 이상은 꾸준히 나오죠. 열매가 많은 품종이고요. 앞에 나왔던 소코로 블랙이랑 거의 똑같은 품종이에요. 2023년에는 열매가 조금 적죠. 이건 품종 문제나 나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평균 열매 숫자가 달라졌어요. 부직포화분 대형에 2년차 이상 나무만 평균 냈을 때 2023년엔 평균이 26개였고요. 2024년은 40개, 2025년은 34개예요. 2023년에는 키우는 방법이 완전히 세팅이 안 돼 있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비료 양이 좀 적었어요. 2024년부터는 비료 양을 정확히 계산하면서 열매가 많아졌죠. 거기에 날씨까지 좋았어요. 5, 6월에 미세먼지도 없고 날이 엄청 맑았거든요. 반면에 올해는 키우는 건 분명히 똑같이 키웠어요. 저는 비료도 계량 스푼으로 재서주고 수영도 해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잎 숫자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4월에 눈이 오고 5월까지도 최저 온도가 10도를 못 넘었고요. 5월에서 6월 장마 전까지가 가장 날씨 좋을 때인데 그때도 계속 비가 와서 해가 뜬 날이 며칠 없어요. 오죽하면 저희 동네 벚꽃길이 나름 유명한데 벚지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해마다 아들이랑 벚지를 따고 놀았는데 올해는 딱 2개 따고 못 찾겠더라고요. 이 날씨에 무화과가 34개나 열린 것도 거의 기적이에요. 그나마 제가 품종을 모을 때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한 걸로 계속 추리다 보니까 선방한 것 같아요. 어쨌든 2023년에는 평균 자체가 낮았으니까 바이올렛 세퍼가 2023년에 열매가 조금 적은 건 지극히 정상이고요. 열매 숫자는 많은 품종이에요. IO8도 공동 8이고요. GNAF랑 거의 똑같아서 나무가 어릴 땐 열매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치만 나이가 들면 열매는 많은 편이고요. 10등은 JHA예요. 1등도 JHA였는데 JHA는 두 그루를 키우고 있고요. 제가 두 그루를 키우는 품종이 JHA랑 피고프레토 이렇게 딱 2가지예요. 엄청 좋단 얘기겠죠? 열매 숫자도 평균보다 항상 많아요. 11등은 피고프레토고요. 2023년 1년생 때는 사리터 화분에 키웠다가 2024년에 부직포 화분으로 옮겨 심었어요. 38개면 그런 것 치고는 열매가 많죠. 올해도 37개로 나쁘지 않고요. 12등은 위에 청피이고요. 순위로는 조금 낮은데 열매가 많은 품종들 사이에 있어서 그렇고요. 해마다 35개 이상은 열리니까 열매는 많은 편이에요. 참고로 올해는 7월 23일에 열매 숫자를 셌어요. 2023년이랑 2024년은 7월 15일에 열매 숫자를 셌고요. 올해도 7월 15일에 세려고 했는데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세러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7월 중순에 열매 개수를 세는 이유는 열매가 생긴 다음에 익을 때까지 아무리 길어도 100일이면 되거든요. 조생종은 70일, 만생종은 90일 정도고요. 물론 날씨가 추워지면 며칠 더 걸리긴 해요. 그래도 대충 3개월 정도니까 7월 중순에 생긴 열매는 늦어도 10월 말이면 수확할 수 있어요. 중부지방에서도 10월에 서리가 오진 않죠. 그래서 7월 중순까지 생긴 열매는 안정적으로 수확 가능하니까 해마다 7월 중순에 열매 숫자를 세고 있고요. 제 방법대로 비료를 주시면 어차피 이때쯤에 나무 성장은 거의 멈추고 가지가 목질어야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더 생기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13등은 멘타그린이에요. 이건 대과종이라 화분에서도 열매가 평균 70g은 되는데 열매 개수도 나쁘지 않아요. 2023년에 전체적으로 열매가 적을 땐 오히려 상위권이었고요. 2024년, 2025년도 중간은 갔어요. 그럼 열매 개수 말고 총 무게로 보면 1등이겠죠. 비슷한 품종인 스텔라는 열매가 적은 편인데 멘타그린은 확실히 열매가 많아요. 14등은 비에날이고요. 비에날은 열매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품종이에요. 기회를 엿보다가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여기 열매 하고 열매가 생기고요. 그래서 4, 5월에 열매가 너무 일찍 생기면 열매를 키우느라 가지가 못 자라요. 그럼 그게 부메랑이 돼서 총 열매 개수는 오히려 적어져요. 무화과는 무조건 마디 1개당 열매가 1개씩만 열리니까요. 일단은 가지가 길게 자라야 열매도 많이 열릴 수 있어요.
다른 과일이랑은 좀 다르죠. 다른 품종은 일단 가지가 8마디, 9마디 이렇게 길게 자라야 열매가 조금씩 열리는데 비에날은 심하면 3마디만 있을 때도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일찍 열리면 따주는 게 좋고요. 비료도 다른 품종보다 더 줘도 상관없어요. 올해는 신경을 못 썼더니 비에날 총 마디 개수가 45개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열매 개수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데이터를 모으는 건 총 마디 숫자도 세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그루당 마디가 56개 정도고요. 해마다 마디 개수가 비슷비슷하죠. 마디 숫자를 보는 이유는 수세가 떨어지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예요. 나무가 수명이 다 되거나 비료가 부족하거나 성장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총 마디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열매 숫자만 보지 말고 마디 개수도 보면 올해는 작년이랑 성장은 비슷하게 했는데 열매가 적어지고 빈 마디가 많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비료나 다른 문제는 아니고 5, 6월에 햇빛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비에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6마디였는데 올해는 45마디예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일찍 열려서 못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인을 위해서 5월 26일 영상을 보면 가지당 잎이 이제 막 5장 될까 말까인데 벌써부터 열매가 생기고 있거든요. 보통은 열매가 안 열려서 걱정인데 비에날은 열매가 너무 잘 열려서 걱정이에요. 끝내주는 품종이죠. 내년에는 비에날은 5월에 어분골드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15등은 VDS고요. 여기서부터는 열매가 적은 품종들이에요. 35개가 안 되죠. 그나마 작년엔 18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늘었고요. VDS가 어릴 때 열매 없기로 유명한 품종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정말 많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열렸어요. VDS가 계통이 여러 가지예요. 보르디소 네그라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VDS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VDS여도 출처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가진 건 1년차부터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에서 잘라서 온 거고요. 그래서 VDS 치고는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안 열리는 VDS는 3, 4년 돼도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좀 적어도 맛이 워낙 좋아서 다 용서가 되는 품종이에요. 제가 아무리 맛있어도 열매가 적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건 예외예요. 올해는 28개나 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16등은 PDM2예요. 이건 올해 2년차인데 세력 균형이 깨졌어요. 가지 4개 중에 위쪽 2개는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열렸고요. 아래쪽까지 2개는 거의 못 자랐어요. 특히 맨 아래까지는 한 뼘도 못 자랐고요. 2년차에 이렇게 가지 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1년차의 삽목을 겨울이 아니고 봄에 하면 2년차에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게 삽목할수록 양분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2년차에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이 나무도 작년 3월 19일에 삽목해서 4월 30일 날 부직포분에 심었거든요. 1, 2년 정도 더 지나서 4개 가지가 다 강하게 자라면 이 품종이 열매가 적은지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7등은 에이트리노예요. 해마다 열매가 적죠. 다만 감안해줘야 될 건 이 나무가 있는 위치가 오후에 그늘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리를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18등은 칼데로나예요.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는 열매가 확 줄었죠. 작년에 먹어보니까 열매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오후에 그늘지는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놨고요. 올해 햇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좋은 자리에 있는 나무는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작년까진 안 좋은 자리도 이 정도까지 열매가 적진 않았거든요. 칼데로나 품종 자체는 열매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맛이 좀 별로라 다른 키우고 싶은 품종이 생기면 칼데로나가 퇴출 1순위예요. 19등은 까란이고요. 이 나무가 좀 황당한데 작년에 삽목한 첫 해에 열매가 25개나 열렸어요. 1년차 나무 중에 역대급 신기록이었고요. 그래서 품종 자체는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나무 키를 너무 크게 남기는 바람에 올해 봄에 이 위쪽에서 나온 가지들을 다 잘랐고요. 아래쪽에서 격가지를 새로 키워서 키를 좀 낮췄어요. 그랬더니 힘이 부족한지 가지가 얇게 자랐어요. 열매도 1년차보다도 더 적어졌고요.
내년에는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화이트 앤 화이트 마데이라도 공동 19등이고요. 이 나무도 자리가 좀 안 좋아요. 열매가 맛이 특이하고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주 감동적인 것까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자리에 놓고 있어요. 올해 꼴등은 CDDT이고요. 열매 개수가 들쭉날쭉하죠. CDD 계열이 원래 좀 이렇고요. 까탈스러운 나무예요. 그래도 CDD 계열 중에는 CDDT가 가장 건강하고 열매도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비싼 척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꽤 열렸다가 6월에 해가 안 뜰 때 우수수 떨어졌어요. 나무가 21그루나 되는데 CDD가 하나도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 키우긴 하는데 이름값 대비 그렇게 실속 있는 품종은 아니에요. 순위는 다 받고 전체 열매 개수는 작년에 839개에서 올해 716개로 좀 줄었어요. 나무당 열매가 40개에서 34개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전체 열매도 줄었고요. 1년차 나무랑 작은 화분까지 다 합치면 작년엔 958개, 올해는 750개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500개만 넘어가도 식구들 먹기에는 충분하고요. 올해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화과 키우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해보시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무화과 익을 시기가 다가오는데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